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균형 있게 살기로 결심했다라는 책입니다. 이현주 지음 메이트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의 삶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전거 타기와 닮은 점이 있습니다.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도록 몸을 조금씩 기울여 균형을 잡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상황에 맞게 중심점을 조금씩 옮겨가며 균형을 유지해야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삶의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상황과 역할은 계속 변화하며 거기에 맞추어 균형을 유지해 가야 안정적으로 삶을 운용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일상에서 균형의 재조정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행복한 인생을 위해 삶의 균형의 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균형은 우리 삶에 주는 선물입니다. 현재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탐색하다 보면 나는 변한 것이 없는데 예전과 동일하게 행동하는데 왜 지금은 힘든 걸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의 원인은 동일하게 행동하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달라진 상황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이전에 효과적이었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동일한 방식이 현재 처한 상황에 적합하지 않을 뿐입니다. 한 자세를 유지하면 근육통이 오는 것처럼 경직된 마음의 습관도 내 건강을 해칩니다. 적응에 성공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게 자세를 바꿀 줄 아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익숙한 습관을 벗어나서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것은 역시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갈등 상황에 놓여 있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지치고 힘든 상황에 놓이면 본인이 가장 편하고 익숙한 방식이 튀어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습관을 바꾸려면 주의를 기울여서 의식적인 노력과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균형을 맞출 시간입니다 하는 마음이 보내는 알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음이 심란하고 늘 하던 일에 집중이 되지 않고 사소한 일에도 불끈불끈 화가 나고 내가 과연 제대로 잘 살고 있는 건가 하는 난데없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는 몸이 어떤 문제의 증상을 나타내듯이 마음이 무언가 균형이 맞지 않고 있음을 알려주는 증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균형을 유지하는 비결 중의 하나는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해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찾아 큰 병을 예방하는 것처럼 조짐들이 있을 때 그것을 얼마나 잘 알아차리는지가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는 비결입니다. 삶의 균형이 깨질 때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마음과 상황이 예전 같지 않고 무언가 이상하다는 신호를 감지했다고 해도 바로 새로운 균형을 위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무엇보다도 익숙함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상 신호를 감지했음에도 혹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다 보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간 하던 대로 지내는 것은 사실 운에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운이 좋으면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갈등은 깊어지고 몸과 마음은 지쳐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가치 안에서
균형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지향하며 그 가치에 기반을 두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적용하고 운용함에 있어서는 상황과 조화가 필요합니다. 상황이나 대상과 조화를 이루지 않고 원칙만을 고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한쪽으로 쏠려 균형을 잃고 흔들립니다. 내가 지향하는 삶의 가치를 유지하되 내게 주어진 상황과 역할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고 균형을 찾아가야 합니다. 성찰을 중시하는 사람은 보통 성장 욕구가 높습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지금 좀 힘들더라도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반성으로 마음이 지친다면 쉬엄쉬엄 속도를 조절해야 할 때입니다. 조금 힘들다고 해서 그만두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한쪽으로 나를 몰아가면 스스로를 지치게 하고 너무 지치면 버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찰과 반성과 함께 인정과 지지도 있어야 발전을 향한 노력은 지속 가능합니다. 자기 반성의 습관이 익숙하다면 균형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자기 반성만큼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탐색도 병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다면 긴장감을 낮추기 위해서 자기 인정을 통해 긍정적인 감정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긍정 정서를 부정 정서보다 3배 이상 더 경험한다고 합니다. 만약 부족한 부분을 발견해서 낙담했다면 긍정적인 측면도 3배 정도는 찾아서 긍정적 기분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적응에 도움이 됩니다. 자기를 인정할 부분을 찾아보라고 하면 나를 칭찬하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잘한 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인데요. 자기 인정은 잘한 점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스스로 기울인 노력과 의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스스로 내 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반성과 성찰의 습관에 익숙해지면 스스로에게 누구보다도 냉정하고 객관적이고자 합니다. 객관적인 관점과 평가가 훈련되어 있지만 가끔은 아주 지극히 주관적인 입장에서 자신을 지지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잘못하고 싶어서 실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실수한 것이지 미리 알았더라면 그랬을 리 없습니다. 평소 객관적 관점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그건 좀 뻔뻔스러운 것 같다며 어색하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평가로 낙담해서 위축되어 쓰러지는 것보다 뻔뻔해 보일지라도 스스로에게 주는 당당함으로 마음의 균형을 잡고 일어서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세상에 우리 뜻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해 사랑을 전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으니 세상을 통제하는 데는 얼마나 많은 한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통제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인정하고 수용할 때 균형을 잡아가기 위한 유연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인정해야 균형을 맞추어 갈 수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현실을 부인하는 것은 맞지 않는 균형을 붙들고 버티는 것입니다. 현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되어 있고 우리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바라는 기대는 한계가 없으니 기대와 현실 사이에는 편차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 세상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 당면한 문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해결책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 원치 않고 피하고 싶은 문제들은 내가 가진 자원이나 방법을 가지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를 지키면서 균형을 찾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미리 정해놓고 벽을 높게 세워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유연하게 균형을 맞추어 가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적으로 바라는 가치가 있고 그것을 지켜온 모습도 있으나 여전히 삶은 진행형입니다. 현재의 경험이 더해지면서 계속 변화하며 새로운 기술의 습득은 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나를 확장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스킬을 획득해야 하는데요. 성격이 변하냐? 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소극적이었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외향적으로 변한 것 같다거나 밖에서는 좋은 사람인데 집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없던 모습이나 행동을 하는 걸 보니 내 성격이 혹은 가까운 사람의 성격이 변한 것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격이란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특성을 말하고 그 개념상 성인이 되고 난 후에 변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것은 맡겨진 역할에 따라 다른 행동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에 들어가더니 외향적으로 변했다고 하기보다는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하나 획득했다고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즉, 원래 소수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선호했던 사람이지만 다양한 사람들과 업무를 해야 하다 보니 낯선 사람과 친해지는 기술을 익힌 것입니다. 성장하면서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 추가되고 그 역할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들을 익히게 되면서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행동을 자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축적되는 것입니다. 게임 실력이 늘어나면 스킬이 하나씩 쌓이듯이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비용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스킬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익숙함에서 벗어나려면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습관화된 관성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관성을 되돌릴 수 있는 힘은 반복적인 연습에서 나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많은 경우 새로운 행동을 시도해 보겠다는 다짐은 며칠 안에 원래 익숙한 방식으로 회귀합니다. 거기에서 그냥 머무르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심삼일이어도 일주일마다 결심을 반복하면 새로운 기술은 점차 나의 습관이 되어갑니다. 긍정 무게와 부정 무게의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은 시행착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화된 조건에 딱 맞는 균형점을 단번에 찾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저런 행동을 시도해보고
스킬을 연습해보고 수정해가면서 반복적으로 맞추어가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습관이 되고 평정 상태를 찾아갑니다. 꾸준히 도전하고 시도해 보기 위해서는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 자신의 노력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시도는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타나고 나에게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부터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결과는 기대했던 수준에 이르지 못하지만 그 행동을 시도하기 위해서 나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는 작은 변화와 만족감은 나만이 합니다. 그 작은 변화에 의미를 두고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을 때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고 반복해서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긍정보다는 비판적인 사고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 관점보다는 비판적이고 엄격한 관점을 갖도록 교육받습니다. 긍정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긍정적 사고와 부정적 사고가 대체로 1.6대 1의 비율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금 더 비중을 두어서 생각하는 것이 건강한 균형인 것입니다. 균형을 찾아가는 시도를 이어가기 위해서 엄격한 관점에서 벗어나서 긍정과 부정의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만의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성향과 가치관이 모두 다르니 같은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해도 균형점은 모두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균형점을 찾는 데 의미가 없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의 평정을 주는 행동이 나에게도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균형을 흔들지 않는 환경이 나에게는 불편하고 긴장감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주변보다는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지금 생의 주기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안의 욕구와 환경의 요구를 살펴봐야 나만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20대나 40대나 연령에 관계없이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은 늘 변화하고 내 안의 욕구도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그러니 균형은 깨지기 마련입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이 없으므로 균형이 깨지는 것은 불가피하고 삶은 끊임없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불균형은 문제가 아닙니다. 균형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미 흐트러진 균형점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불균형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이며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동력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그것이 체화되면 우리는 좀 더 확장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마음의 여유를 찾으면 삶의 자세가 유연해지고 삶의 자세가 유연해질수록 내면은 단단해집니다. 감이 잡혔을 때 잊지 않도록 반복해서 연습해야 새로운 기술이 몸에 익듯이 삶의 균형을 찾는 일이 처음부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때 이 책 나는 균형 있게 살기로 결심했다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멋지게 삶의 균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